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어드밴스 어카운팅을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듣는 용어가 회계를 공부한 분도 여기서 어드밴스에 나온 용어는 못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인터까지는 들어본 분이 많은데, 그래서 회계학을 공부한 분들도 그냥 이런 시험 공부 안 한 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목차부터 얘기할까요? 목차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 이력서가 있는데,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밑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혹시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 있으면 뭐 다른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어드밴스나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건 제가 주특기죠. 이거보다도. 저는 은행에 30년 다녔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차를 가서 보시면 거의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 솔직히 뭐 이렇게 분석해드려봤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거기 10번은 파트너십하고 퍼스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여태까지 나와본 적이 없어요. 만약 이쪽이 나오면 덤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10년치 다 풀어봤는데 나온 적이 없어. 그렇다고 수업은 안 하냐면 하긴 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나왔던 것이 어느 파트냐? 시뮬레이션이 나왔던 파트는 13번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앤 콘솔리데이션에서 연결 재무제표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9번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 해갖고 현금 흐름표가 두 번째 나왔어요. 나온 거는 그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네? 여태까지 해보면. 근데 연결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13번에. 나머지는 한두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6번의 리스가 빠지지 않고 다 두 문제 이상 나와요. 많이 나오는 파트가 리스, 현금 흐름표, 연결 재무제표, 이 세 개 파트가 메이저 파트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와일리 체크하고 지금 제가 써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시험 기출문제를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기출문제 보시면 굉장히 꽈서 내질 않아요. 미국 특히 어드밴스에서 꽈서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험이 몇 점 맞으면 합격이죠? 75점. 그럼 제 인생은 잘 산 건 저는 85점에서 90점 맞으면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85점 맞으면 합격인지. 여기 95점 맞으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너무 막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하지 말랐어요. 예?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건 뭐냐? 여기 학원에 기출문제를 달라면 기출문제를 줄 거예요. 그럼 이 파트뿐만 아니고 페레뿐만 아니고 다른 파트도 딱 공부할 때 그 파트에 관련된 거를 우리 첫 번째 에쿼티 메소드를 배우면 에쿼티 메소드에 대한 거를 바로 풀어보세요. 아, 이 정도 나오는구나.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전부 다 기출문제에서 내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간고사는 미리 좀 약간 요번에 변형했는데, 이건 제일 좀 편히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4월 10일 날 월요일 날 볼 거예요. 월요일 보는데 어디까지 시험 볼 거냐면 거기 8장까지 볼 거예요. 8장 디리버티브스 파생까지 (4월 10일) 날 보는데, 이날을 다 보면 좋은데 혹시 나는 4월 10일 날은 출장을 가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전이나 후에 아무 때나 와서 보세요. 제가 미국 가서 운전 시험 보니까 꼭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으로 시간 주는 게 아니고 7시 반에 온 분은 거기서부터 2시간, 7시 40분에 온 분은 거기서 2시간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초이스를 드리는데, 이 시험을 원래는 딱 해서
공부해서 봐야죠. 예? 일단 시험은 자기가 공부해서 와서 본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오픈북을 해드릴 수 있어요. 오픈북에 해드리는 목적은 공부를 안 하고 나서 그냥 냅다 오픈북에서 시험 보려는 뜻이 아니고, 공부를 했는데도 성인이잖아요. 아, 이건 공부했는데 이거 생각 안 날 때는 처음부터 풀지 마시고 마지막 그걸 해서 그때까지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의미로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오픈북 안 해드리고,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도 4월 10일 날 7시도, 나는 7시도 시간이 된다 그러면 아까 7시도 와서 9시까지 보시고, 7시 반에 오신다 그러면 거기서 또 시간하고. 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날 무슨 일인 분은 다른 나라 와서 보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IFRS에 관련된 문제가 한 15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드밴스에서 나온 문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드밴스에는 IFRS 문제를 풀어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전부 다 인터에서 나오겠지. IFRS 관련된 문제는 인터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건 확인해 보시라고요. 제가 못 봤어요, 여태까지. 제가 미래는 나온다는 걸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 파트너십 퍼스널이 안 나왔다면 그냥 나오면 그거는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걸 맞으려고 그것까지도 챙겨 드시려고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책임은 못 지지만. 자, 그래서 이때 시험 보는 건, 이때는 제가 약간 딜레이 시킨 거는 좀 제가 좀 일정이 있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그 6장 정도 하고 나서 중간고사 범위인데 8장까지 늘린 거예요. 물론 8장 못 나갔다면 7장까지 오고 시험 보겠지. 이건 픽스된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는데 챕터 1을 보니까 에쿼티 메소드예요. 에쿼티 메소드. 에쿼티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여기 BS가 있으면 이쪽에 에쿼티라고 나와요. 에쿼티가 우리나라 말로 지분이에요. 지분. 그죠? 지분이에요. 지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드밴스에서는 이 에쿼티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Net Asset Value 해갖고 NAV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쿼티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에쿼티겠지. 그죠? 이 에쿼티와 대비되는 게 뭘까요? 여기가 대비되는 게 반대예요. 그죠? BS의 오른쪽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냐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고, BS의 왼쪽은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본드는 의결권이 있을까 없을까? 사채권자는 보팅 라이트가 없어요. 근데 스탁, 이 에쿼티가 스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스탁은 주주잖아요. 의결권이 있다 없다? 의결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에쿼티는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뭐로 나눠질까요? 목적이 두 가지로 나눠요.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하나는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200만 원에 사서 210만 원에 팔렸다. 그걸 매매 차익인데 점잖은 용어로 그걸 매매 차익 뭐라고 표현하면 스페큘레이션, 투기하는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그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분류하는 방법이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걸 분류해요. 그래서 이 투기 목적으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사면 회계 처리 방법이 크게 뭐냐면 단기 매매 차익으로 한다. 뭐를 구분해요? 트레이딩 이렇게 하죠. 단기 매매 차익. 그죠? 트레이딩은 시세 차익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 평가 손익을 계산할까 안 할까요? 평가 손익을 연말에 계산하겠지. 그래서 팔리기도 전인데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평가 손을 해갖고
또 이익 남 평가익을 해서 그걸 어디다 처리한다? 당기 손익에 처리하겠죠. 당기 손익에.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방법이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시세 차익 목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AFS라고 들어보셨죠? 인투에서. Available for Sale 제하고 AFS 이렇게 있어요. 근데 AFS는 평가 손익을 한다 안 한다? 평가를 한다 안 한다? 시세 차익을. 연말에. 해요. 하는데 요 트레이딩은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디로 간다? 이거는 OCI로 처리하죠.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서 OCI를 한다고. OCI. 예? 회계처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다 배웠어요. 예? 그런데 이걸 OCI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OCI는 ISBS. OCI는 요 밑에 들어가요. 에쿼티 밑으로. 에쿼티 밑으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시세 차이인데 손익계산서 들어가지 않아. 이 에쿼티 쪽에 들어간다고. 에쿼티.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준 거야. 그래서 뭘 했냐? AFS 처리인데 연말에 페어밸류 옵션을 선택하면, 셀렉트하면, 초이스하면 이때는 손익이 어디 간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예? AFS를 처음에 CD콜 때는 처리했는데 연말에 가서 난 페어밸류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있으면 그걸 뭘 해야 된다? 그럼 단기 손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럼 뭐냐면 HTM이라고 했죠. HTM. HTM 뭐예요? Held to Maturity. 그래서 만기 보유 목적으로. 근데 이건 주식에는 만기 보유 목적이 있다 없다? 주식은 만기가 있다 없다? 고잉 컨선, 계속 기업의 공준위에서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채권은 만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HTM은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이 스탁에서는 주식을 산 거에서는 HTM 처리를 할 수 없고 오직 본드를 샀을 때만 HTM을 처리해. 이건 물론 평가를 안 하겠지. 왜? 만기까지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디스카운트면 가격을 올리고 프리미엄 가격을 내려서 만기까지 맞춰 들어가는 컨셉이지. 시가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어쨌든 제 강조론보다 HTM은 있다 없다? HTM은 주식하고는 관계없어요.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여기서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정리해둔 느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이 아니면 그럼 뭐냐?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다른 회사를 컨트롤 뭐예요? 지배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 영향을 미쳐갖고 예? 원재료를 싸게 사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회계 처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에쿼티가 있고 에쿼티 메소드 지분법이라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콘솔리데이션 이건 뭐냐면 연결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탑픽은 이거는 스페큘레이션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걸 호스트 메소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인터넷에서 배웠어.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배우려는 건 뭐냐면 에쿼티 메소드 지분법하고 콘솔리데이션 아까 맨 챕터 13에 있는 그 콘솔리데이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있는 콘솔리데이션을 이해하려면 뭘 선행이 돼야 될까? 챕터 1에서 배우는 에쿼티 메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있어요? 어떤 거를 코스트 메소드, 원가법을 사는 거냐? 어떨 때 에쿼티 메소드, 지분법을 사용하느냐? 어떨 때 콘솔리데이션, 연결을 하느냐? 이걸 기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을 제일 좋은 거 못 가. 어서 오세요. 제일 좋은 거에 못 가요. 뭐, 여러분들 대답하려면 곤란하지.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다른 회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냐면 몇 퍼센트 투자했냐,
몇 퍼센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20%, 50%, 여기 뭐 100%, 당연히 여기 0이겠죠. 이 숫자에서 구분해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경계선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 less than 20%. 그럼 20%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미만이니까 안 들어가겠지. 그죠? less than 20%. 반대로, 여기는 over than 50%. 50% 초과.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머지 뭐가 될까요? 20% 이상, 50% 이하. 그럼 20%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여기에 포함되겠죠. 회색 기대. 예? 19%는 어디 간다?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뭐 그런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influence on investee. 피투자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냐, 이런 걸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 사람은 인베스터라고, 투자를 받은 사람은 인베스티라고 하는 거예요. 피투자 회사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냐. 그래서 보면 이 20%보다 낮으면 이때는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그때는 insignificant. 영향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미미하다. 예? 50%를 초과하면 영향력이 엄청 많다. 그런데 영향이 많다는 걸 갖다가 여기서는 표현을 영어로 컨트롤. 그럼 요 사이는 뭐라? 영향력이. 요건 영향력이 영향이 있다. significant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러면 기준이 두 개가 있네요. 그냥 무자라듯이 20% 미만이냐, 50% 초과하냐, 20% 이상, 50% 미만 이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영향력이 insignificant냐, significant냐 컨트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숫자가 형식적일까, 실질적일까? 여러분들, 숫자는 형식에 불과하겠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형식적. 실질적인 것보다 영향이 있냐 없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기준보다는 이 기준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20%를 적게 갖고 있는데 제가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20%가 안 넘어. 한 14%? 근데 최대의 영향을 미치잖아. 왜 그럴까요? 최대 1대 주주야, 1대 주주. 그러니까 20%가 미만이라도 표현에 더 largest single shareholder 이렇게 했으면 그건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될까? 그럴 때는 여기에 속하지만 여기에 영향이니까 여기에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실질이 형식에 우선하니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예? 무슨 말이겠어요? 반대로 25%인데도 25%인데도 영향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야? 국민연금. 지네들이 15% 갖고 있어도 말도 못해. 예? 그럼 의결권 없으면 25%도 의결권 없으면 영향이 못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뭘 적용이 될까요? 이 코스 메소드에 대해. 그래서 이때 적용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 어카운팅 회계 처리 방법이 이때가 회계 처리 방법 우리는 코스트 메소드라. 코스트 메소드. 이때가 우리는 에쿼티 메소드. 이때가 우리 콘솔리데이션.
이렇게 회계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50%가 중요한 거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요? 영향력이 있느냐가 더 우선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드물고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뭐가 나온다? 25%다. 그러면 에쿼티 매수를 적용해야 되는구나. 19%다. 그러면 코스 매수를 적용해야 되는구나. 예? 50%를 초과한다. 그럼 무슨 법 적용한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 재무제표는 어떻게 돼요? 두 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만드는 거를 그걸 연결 재무제표로 한다는 거예요. 둘 이상.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뭐 삼성 SDI가 서로 있겠다면 그걸 합쳐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그걸 연결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적용하면 자 그러면 어떨 때 그걸 보면 적용하느냐 보면 자 여기 코스 매수라는 거는 설령 20%를 이상이어도 영향력이 없으면 코스 매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20%를 이상에서도 25%를 갖고 있어도 영향이 없다. 그러면 무슨 법 적용해? 코스 매수를 적용해야 돼. 왜? 영향이 없는 것이 이거보다 우선하는 거니까. 형식적 기준보다 실적 기준이 우선하니까. 반대로 20% 미만이어도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무슨 법 적용한다?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따 적용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셔야 될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적용의 반대가 못 가요. 적용의 반대는 적용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코스 매수에 적용 안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이게 비적용이랄까?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어떨 때는 코스 매수가 안 적용되냐. 자, 이 에쿼티 메소드는 연말에 시가평가를 한다 안 한다? 시가평가를 안 해요. 에쿼티 메소드라면. 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시세 움직임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시가평가를 한다면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된다? 코스 매수 적용이 돼. 또 영향을 미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투표권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영향을 미치지. 주중 가서 나도 반대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사채권자는 그런 게 없어. 보팅 라이트가 없어. 그럼 주식 중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뭐라 그러죠, 우리? 커먼 스탁의 반대말이 프리퍼드 스탁이잖아요. 우선주는 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의결권이 없어. 그러면 여기 프리퍼드 스탁이라고 하면 무슨 법 적용한다? 코스트 메소드를 적용해야 돼. 우리나라에? 예? 에쿼티 메소드 적용해, 코스 메소드 적용해야 돼. 프리퍼드 스탁 왜? 의결권이 없으니까. 또 지분과 관계없이 아무리 많이 갖고서 여기 코스 매수 적용하는 게 뭐냐면 페어밸류 옵션. 페어밸류 옵션인 건 시가평가를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가평가한다는 말이 있으면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거야. 시가평가한다는 자체는 시세 차익의 목적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페어밸류 옵션을 셀렉트 됐다. 그렇게 하면 일렉트 됐다 그러면 무슨 말이 그거는 뭘 적용해라? 에쿼티가 아니고 코스 메소드를 적용해라. 예? 아까 이거 적용을 안 한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건 뭘 적용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이것도 전부 다 코스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에쿼티를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코스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나중에 저기 할까요? 여러분들 요 에쿼티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이것이 에쿼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쿼티가 변동이 없는 재무관리가 있어요. 재무관리 툴이 있어. 어떨 때가 에쿼티가 변동이 없냐면 넷 에셋 밸류, 순자산 가치 변동이면 주식 배당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주식 배당? 스탁 디비던드. 스탁 디비던드면 스탁 디비던드를 못 가요? 뭐에서 뭘 바꾼 거예요? 여기 리테인드 어닝에서 커머스라고 바뀐 거라고. 이 전체 양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지분에는 순자산 가치는 변동이 있다 없다. 스탁 디비던드를 해도. 변동이 없어요. 리테인드 어닝이 줄이고
커먼 스탁을 늘려갈 뿐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스탁 디비던드 하면 이거는 에코티 메소드에서 할 게 있다 없다. 할 게 없는 게 회계 처리가 스탁 디비던드. 또 재무관에서 배우겠지만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가 200만 원이야. 그러면 한 주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200만 원. 그 최소한 10주를 산다고 거래가 돼. 지금 한 주도 거래되지만 10주만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2천만 원 있어야 돼. 그러면 웬만한 사람도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러면 뭘 하면 될까? 한 주를 10주로 나누는 거, 쪼개는 걸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이라고 그래. 주식 분할해도 이 에코티는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스탁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 주식 분할해도 이거는 에코티 메소드를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적용할 게 없다. 왜? 지분의 변동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기초. 여기까지 기초. 빠른가요?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지분법, 에코티 메소드의 기초예요. 회계처는 좀 이따가 설명될 텐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1페이지에 있는 건데 1페이지를 가가 정리해서 여러분들 줄을 그으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 제가 설명을 뭘 했는지 나올 거예요. 자, 의의를 보시면 정의예요. The equity method, 지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어지는데 언제 지분법을 처리되냐면 투자자가 거기 밑줄 significant influence over operating and financial policies of an investee 피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 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된다? 지분법을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 이상, 50% 이하도 중요하지만 그건 형식적이고 이 말이 더 지배적이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왜 에코티 메소드 지분법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율의 변동에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에서 지분율만큼 투자 주식의 가액을 조정해주는 방법이 이걸 지분법이라고 해요. 아까 다시 설명드린 이런 컨셉이에요. 여기 BS가 있는데 여기는 인베스트예요. 피투자회사. 여기는 인베스터예요. 투자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20%면 무슨 법을 적용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에코티 메소드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영향력 그런 것이 말이 없다면 문제에서. 그런 말이 있으면 그걸 쳐다봐야 되지만 20%면 지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지분법이니까 거기 두 번째 말이 뭐냐면 인베스트의 넷에셋 밸류의 변동에 따라서 퍼센티지만큼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 지분법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코티가 있는데 이 에코티의 변동에 따라서 투자자의 인베스트먼트 투자 금액을 연결시켜서 이걸 갖다가 일시켜 주는 것이 지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분의 변동을 뭐에다가 반영시켜준다? 바로 투자자의 무슨 계정?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바로 반영해 주는 것이 지분법이다. 그래서 말이 에코티 메소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에코티가 커먼 스탁이 1000이다. 1000짜리를 20% 사면 여기 인베스트먼트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 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000짜리를 20% 가지면 200이 투자 금액이 아닐까요? 200. 그래, 200이 되는 200. 200. 됐습니까? 1000 곱하기 20%니까 200의 투자 금액이 됐겠지. 그럼 이 사람이 장사라고 보면 만약에 1월 1일날 투자했다면 12월 30일 가봤더니 넷 인컴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넷 인컴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500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500. 그럼 500에 몇 프로가 자기 거예요? 20%. 그럼 이게 플러스 얼마야 될까?
플러스 100을 해서 300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익이 나면 이 회사는 또 가만히 있을까? 주주한테 뭘 줘야 디비던드. 배당을 줘야 될 거예요. 배당을 주는 것이 얼마냐면, 배당을 주면 내 에쿼티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죠? 예? 줄어드니까 또 반응해야 돼. 만약에 300을 줬다 그러면 에쿼티 줄어드니까 이게 300에 20%니까 얼마일까요? 60. 60에서 이거 마이너스 6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쿼티 메소드는 거기 정해 본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베스트의 에쿼티의 변화 내용을 인베스트에 뭘 바꿔준다?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일시켜주는 것이 뭐다? 그것이 에쿼티 메소드예요. 순자산, 에쿼티의 변화 내용을 인베스트의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에 반영시켜준다 해서 이름이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하려면 아까 그 시가평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페어밸류 옵션에 나와 있으면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된다? 코스 메소드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페어밸류 옵션이 있으면 페어밸류 옵션은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쿼티 메소드가 적용 안 되고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코스 메소드. 알겠습니까? 프리퍼스탁이나 페어밸류 옵션. 이 말이 있으면 여기 있던 게 여기 가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다가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예? 그러면 이거를 200을 샀을 때 100이 늘어날 때 60이 줄어들 때 이걸 회계처하는 것이 에쿼티 메소드예요. 조금만 있으면 제가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주의? 어쿠럴 베이시스와 캐시 베이시스. 쓰는 문제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그걸 두 개를 비교 써라 그거예요. 어쿠럴 베이시스와 캐시 베이시스를 비교 설명하라. 이게 BC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BC 풀면 BC 문제만 나온다고 보면 안 돼요. 리튼 문제가 그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회계에서 못 하던 것도 다 반영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어쿠럴 베이시스는 뭐냐면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다? 자기가 헐도를 다 했으면 설령 돈이 안 들어왔어도 수익을 잡아라. 네? 반대로 캐시 베이시스는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했어도 돈이 안 들어오면 그때까지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정확한 기간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캐시 베이시스는 갭에서 인정하지 않고 어쿠럴 베이시스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어쿠럴 베이시스는 건 이 회사가 넷 인컴이 500이라고 딱 보고했으면 그때 돈이 들어왔을까? 배당했을까? 안 들어왔을까? 돈은 언제 들어와? 배당을 받을 때 돈이 들어오지. 근데 수익을 언제 인식해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인베스트의 이익이 리포트가 되면 돈에 들어온 거 관계없이 그냥 수익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발생주의지. 그래서 그거예요. 피투자회사의 언제 시점에서 형광펜 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그것이 그러니까 옆에다가 캐시 디비던드 수치와는 무관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보니까 프라핏 머니퓰레이션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쿠럴 베이시스 적용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지분법은 인베스티한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시그니피컨트한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에쿼티 메소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지분율과 관계없이. 그런데 영향을 미치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인데 이게 삼성 SDS라고 그러면 여기 영향을 미치잖아. 그럼 이럴 수 있지 않겠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올해 수익이 많을 때는 배당을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올해는 배당을 조금만 해.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 만약에 이번엔 배당을 많이 그러면 이익을 조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조작할 수 있겠지. 그러기 위해서 딱 보다 회계로 이때 수익을 잡지 않고 디비던드가 받았을 때 수익을 잡지 않고 언제 수익을 잡아라 무조건 넷인컴이 계상될 때 무조건 잡으라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배당률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에쿼티 메소드가 거기 등장한 거예요. 왜 에쿼티 메소드를 발생주의라는지 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받는 걸 했으면 고무줄로 되죠.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수익을 보고 한다? 수익 인식한다? 이때 인식하는 거야, 수익을. 이때. 우리 보통은 주식 사서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 수익 인식해? 배당을 받으면 그때 수익이 생겼네. 그런데 에코티에서는 피투자에서 이익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게 되면 바로 그때 에코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라인 콘솔리데이션, 한 줄로 표시한 연계되면 인베스티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상의 모든 변동이 인베스트의 어디 계정에 다 집중이 돼?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원래 연결이면 다 합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계정, 한 원라인 콘솔리데이션은 말이면 이 인베스트먼트 계정이 이것이 전체 변동을 약식이지만 다 반이 된다. 이것이 지금 부가 늘어나면 인베스트먼트 계정을 늘려주고 부가 줄어들면 인베스트먼트 계정을 줄여줘 갖고 꼭 전체를 정교하게 연결을 안 시켰다 할지라도 인베스트먼트 계정 하나만 보면 그 피투자에 대한 그 영향이 다 들어가 있다 들어갔다 다 녹아 들어갔다 이런 뜻인 것들. 그렇더라고요. 자, 뭐 우리 의의나 목적은 시험하고는 관계없겠지. 의의나 목적은 시험에 나오는 건 없어. 근데 이런 건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럼 지분법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커먼 스탁이에요? 프리퍼 스탁이에요? 왜 커먼 스탁이었을까? 의결권, 보팅 라이트는 커먼 스탁만 있으니까 거긴 우선주는 아니에요. 해당 없어. 일단 가장 편한 거는 묻지않듯이 20% 미만이냐, 20% 이상, 50% 이하냐, 50% 초과냐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코스 메소드, 에쿼티 메소드, 콘솔리데이션 이렇게 적용한다는 돼 있어요. 예? 시험에 거의 이것이 나와. 그런데 약간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럼 지분법을 언제 쓸 수 없느냐? 프리퍼 스탁. 왜요? 보팅 라이트가 없어. 우선주는 지 아무리 많이 갖고서 주총장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총장 앞에 수위가 뭐라 해? 당신 여기 올 때가 아닙니다. 배당만 많이 갖고 그냥 가세요. 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예? 그러니까 프리퍼 스탁은 100% 갖고 있다서 에코티 메소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코스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페어밸류 옵션. 이거는 거의 뭐예요? 아까 에코티 메소드는 의 세 번째 동그라미 뭐예요? 투자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데 페어밸류 옵션은 시가평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어밸류 옵션을 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렇게 읽는 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페어밸류 옵션을 선택했다 그러면 에코티 메소드를 적용하지 말고 코스 메소드 적용하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딱 눈치채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회계는 실질은 그렇지 않지만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도 중요하대. 근데 제가 회계사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형식적인 걸 중요해. 근데 하여튼 책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형식적인 것보다 뭘 더 중요한다?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사도 있고 뭐. 정의를 외친 사람 치고 정의인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20% 미만이라도 인플루언스, 시그니피컨트한 인플루언스를 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법 적용해라? 에코티 메소드를 적용해라. 근데 뭐 다 외울 필요 없고 맨 밑에 것만 형광펜 틀어놨어. 라지스트 싱글 쉐어홀더. 그러면 이 말이 있으면 15%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 무슨 법을 적용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에코티 메소드를 적용해라. 왜? 최대 주주인데 질 영향이 크겠지. 예?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반대로 20% 이상이라도 국민연금처럼 투표권이 없어. 그럼 그때는 무슨 법을 적용해라? 코스 매수를 적용해라. 거기 첫 번째 정도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템퍼러리 인베스트먼트. 이게 국민연금이 그런 거거든. 국민연금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템퍼러리 인베스트먼트 또는 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30% 갖고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는 뭘 인식해야 된다? 이거는 코스 메소드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코스 메소드하고 에코티 메소드를 어떻게 찾는지를 하는데 거기 책은 잠시 적용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코스트 메소드, 에코티 메소드 이렇게 두 개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지금 취득시의 회계치를 보면 취득시에 보면 지금 1,000짜리를
얼마에 샀어요? 20%니까 200주 샀죠? 요걸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이거. 200을 어떻게 회계 처리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코스 매수는 어떻게 한다, 이거? 뭐, 트레이딩 뭐 이렇게 했겠지. 네? 뭐, 200, 캐시, 200 이렇게 됐겠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 이것도. 뭐, 인베스먼트. 200, 캐시 200. 뭐 이거는 인베스먼트도 관계없어. 큰 차이 없어요.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자, 이렇게 회계처리. 큰 차이 없지, 이거는. 이건 시험 쪽이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1,000원짜리 20%를 200에 샀다. 이거 회계 취득시에 회계처리. 자, 그러면 두 번째, 넷인컴 보고시. 인베스티가 넷인컴이 500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우리는 그 500의 20%를 100을 플러스 시켜줬어요.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이걸 회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달리 얘기하면 이 코스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캐시 베이시스에 해당돼. 이거는 무슨 베이시스? 어쿠루얼 베이시스예요. 그럼 이때 이 보고했을 때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 돈이 이익이 넷인컴이 500입니다 이렇게 됐지만 돈이 실제로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때 코스 매수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때 가만히 있어야 돼. 네? 멍때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때 잘난 척하고 들어가서 회계처럼 틀리는 거야. 돈이 안 들어왔는데 캐시 베이시스인데. 네? 근데 이때는 무슨 주의? 에쿼티 메소드는 어쿠루얼. 어쿠루얼이 발생주의니까 돈이 안 들어와도 자기의 인베스트먼트가 이 에쿼티가 증가했잖아. 그래서 이때는 뭘 증가시켜줬습니까? 이만큼? 100만큼 뭘 증가시켰어? 인베스트먼트 계정을 증가시켜줬잖아. 그래서 바로 여기 인베스트먼트 100. 이때는 뭘까요? 우측은 인컴이죠. 인컴인데 왜 인컴이 생겼어? 투자했다는 인컴이니까 인베스트먼트 인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 높아시면 얘기하는데 고급 회계는 어떤 면에서 쉬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AP를 배우면 이것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뭘 다 구분해야 돼. 근데 어드밴스 오면 그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수익이냐 비용이냐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카운트의 정확한 계정을 제가 알려는 건 알고 그게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베스트 인컴인지 인베스트먼트 레버뉴인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물어본 게 레버뉴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이 인컴이 얼마냐 수익이 얼마냐 그런 뜻이니까 그걸 개인으로 표시하든 레버뉴 표시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AP에서는 그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계정 과목에 중요한 거 제가 알려줄 때는 꼭 알아라는 거 외에는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인컴이라는 게 중요해요. 인컴. 이때 인컴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는데도 수익을 잡았잖아. 그래서 무슨 주야 이게? 어쿠럴 베이시스. 돈이 안 들어왔는데도 자기가 헐바 다 했다. 왜? 헐바는 뭐야?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했다. 왜?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걸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당시, 디비던드 수치시. 배당금 수치시. 이때는 코스메스는 이때는 돈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돈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왔지. 그럼 돈 들어왔으면 캐시. 얼마야? 300에 20%니까 60. 그죠? 이때는 뭘까? 디비던드 인컴 이렇게 잡. 배당 수익 60 이렇게 잡겠지. 이때는 언제 수익이 잡힙니까? 이때 수익이 잡혀. 이때는 에쿼티는 언제 수익이 잡혀? 이 보고시 이걸 물어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에 집착해 있어. 인터에서 이때 배당금 받은 수익인가 이렇게 딱 나는데 그 에쿼티는 그게 아니고 언제? 돈이 안 들어왔어도 인컴이 보고서 때 잡아야 된다. 이걸 가끔 물어보니까 알아도 되겠지. 거꾸로 여기 에쿼티 매수는 배당이 받으면 인베스트의 에쿼티가 늘어나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줄어드니까 인베스트먼트 줄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인베스트먼트가 줄여줘야 돼. 왜? 그만큼 에쿼티가 줄었으니까. 60. 300을 다 줄여주면 안 되겠지. 자기가 20% 투자했으니까 60만 줄여야 되겠지. 그리고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배당 받으니까 캐시가 이렇게 오겠지. 야, 이때는 뭐예요? 거꾸로 배당을 받으면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주는구나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지만 1월 1일 날 샀을 때는 이 이익의 500에 20%를 갖고 와서 100을 갖고 왔어. 근데 만약 꼭 1월 1일 날 사는 경우가 있을까? 7월 1일 날 샀다 그러면 이거 얼마 갖고 와야 될까? 500에 20%에 곱하기 12분의 6 월할 계산해야지. 그래서 회계는 미국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뭐냐면 시험 문제는 뭐가 함정이 있냐면 회계 기간이 잘 봐야 돼. 그걸 7월부터인지 1월부터인지 또는 언제부터인지 그 기간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로 그런 게 있어요. 미국 문제는. 그걸 미국 사람들 계산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문제라고 돼. 그러니까 회계 처리에서 날짜가 나온다. 그럼 뭐다? 날짜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리스가 쓰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우습게 아니 그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 아줌마들이 자기 아들 자식을 엄청 해. 구구도 안 하고 막 별자리면 천재래 거기서는. 예? 천재. 근데 미국에는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거든. 중학교 때 그냥 놀아라. 그냥. 쇠가 빠지게 하는 건 대학 박사과정 가서 해라. 그래. 미국에서 박사과정 가면 거꾸로 돈을 줘요. 장학금 웬만한 데는. 석사과정도 공대는 장학금 줘. 그러면 뭐냐? 그 학사 온 사람들 거 돈을 걷어서 고추는 거야. 전부 다 학사는 그냥 제한이 없어. 다 오라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게 다 오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호스 메소드고 에쿼티 메소드야. 그러니까 언제 수익이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럼 왜 호스라고 썼을까? 이건 원가야. 이 원가라는 거면 이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변동이 있다 없다. 시가가 변동이 없다면 인베스트먼트 금액은 시도원가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코스 메소드예요. 시도원가 바뀔 때 언제 바뀐다? 연말에 시가평가하는 거 위에는 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든 배당하든 전혀 돈케어야. 인베스트먼트 계정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스트 시도원가 위랑 똑같은 거예요. 반면 에쿼티 메소드는 왜 에쿼티 메소드냐? P투자회사에 뭐다? 에쿼티가 변동되면 그거를 다 반영해줘라 하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에쿼티 메소드. 그럼 우리 시험에서 뭐냐? 시험에서는 어드밴스에서 이거를 회계 처리하려고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까? 어드밴스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어드밴스 내는 문제 유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 유형 여러분 필기할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3페이지의 맨 밑에 것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돼. 그걸 물어봐. 그거 뭘 물어보겠어요?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연말에. 또는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얼마냐? 이거 두 개를 물어본다. 여기까지 배운 것 중에서. 그럼 이걸 회계 처리해서 이걸 하는 거랑 이 회계 처리 못해. 200에다가 100을 해서 300에서 60 빼니까 얼마 된다? 240 찾아내는 거잖아. 인베스트먼트는 240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200에다가 100을 빼서 60 빼니까 이게 240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다가 공식을 만들어서 써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다? 거기 보면 취득가 플러스 넷인컴 마이너스 디비던드에 곱하기 지분율을 하면 이것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해보자. 취득가가 얼마예요? 200. 썼습니까? 200. 자, 200에다가 플러스 넷인컴이 얼마 발생했어요? 이 회사? 500. 500. 살 수 있겠죠? 500. 500에서 배당을 얼마 했어요? 300. 지분이 몇 %예요? 20%. 그럼 얼마 나올까 이거? 240 나오지. 그러니까 회계처리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간혹 배당금을 받을 때는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틀리는 걸 찾아내는 것도 있어요. 꼭 회계처리 안 하더라도. 예? 배당금 받으면 거꾸로 인베스트먼트 줄어들잖아. 에코노미스는. 그러나 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런 물어봐. 인베스트먼트.
그럼 인베스트먼트 인컴은 얼마냐? 그럼 인베스트먼트 인컴은 공식으로 써있어. 뭐예요? 넷 인컴 곱하기 퍼센트. 그럼 넷 인컴이 얼마냐, 여기? 500에 곱하기 20%. 그래서 100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나는 에쿼티 메소드 모르겠다. 그럼 그 밑에 공식만 외워. 네? 난 넷 인컴이 뭡니다. 그럼 나 골치 아파. 그럼 넷 인컴은 디비던드가 얼마다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고 퍼센트는 지분율 있잖아. 그거 갖다 넣으면 쓸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보자는 뜻이. 이제 여기까지가 저인 거고 지금서는 이제 책을 갖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앞에 2페이지 보세요. 지분법의 회계 처리.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왼쪽에 인베스트먼트, 오른쪽에 돈이 나갔겠지. 여러분들 분계는 이런 거예요. 분계는 야구예요. 야구는 오른손 잡이면 글로브를 어느 쪽에 써요? 글로브를 어느 쪽에 해요? 왼쪽. 공은 오른쪽. 들어오는 건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 나가는 건 오른쪽. 이게 회계예요. 분계. 분계가 나누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편을 나누는 건데 들어오는 건 왼쪽에 나가는 건 오른쪽. 그 둘 중에 하나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샀으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돈이 나갔으니까 캐시를 오른쪽으로 쓰는 거지. 뭐 그건 묻자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걸 했겠어요? 인베스트먼트 200, 캐시 20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인베스트의 넷 인컴이 보고됐을 경우 그럴 때는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인베스트먼트 계정의 장부가액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땡땡땡 인베스트먼트 인컴 땡땡땡. 예? 두 번째는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익이 생긴다고 그것이 보통주의 이익이 다까? 이익 중에서 우선 가져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프리퍼스 스탁이 그만큼 제일 먼저 가져가죠. 그래서 넷인컴에서 프리퍼스 스탁의 배당금, 디비던드를 뺀 걸 갖다 우리 인터에서 뭐라고 했어요? IACS라고 배웠을 거예요. IACS. 예? 거기 순이익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을 IACS라고 그래요. Income Available to Common Share 이런 거예요. 보통주의 귀속되는 인컴이다 이런 거죠. 거기다 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2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3번은 지분을 1월 1일에 취득하지 않고 중간에 취득하면 뭘 해줘야 된다? 현관편, 월할 계산. 월할 계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피투자회사의 이익 곱하기 지분에다가 밑에 12분의 투자기간을 꼭 해줘야 된다. 거기 현관편 해놓고 그걸 꼭 해줘야 돼요. 자, 4번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스킵합니다. 손실 보고 쓰면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스킵할게요. 세 번째, 디비던드 페이먼트, 배당금을 지급된 것.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는 피투자회사에 뭐가 돼요? 넷인컴이, 에셋이, 에쿼티가 줄어들죠.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주면은 그만큼 줄어들잖아.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줘야 돼요.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캐시를 해요. 그래서 거기 제가 크레딧의 인베스트먼트의 형광펜. 거기 반가리 2번에 동글뱅 1번에 크레딧의 인베스트먼트 인컴의 형광펜. 동글뱅 1번에 장가에 증가시키면 고옆에 인베스트먼트 인컴. 그러니까 에코팀에서는 언제 이익을 인식해준다? 인컴이 리포트가 됐을 때 인식해주는 거예요. 배당금 받을 때는 거꾸로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끔 물어봐. 언제 수익 인식하냐. 그래갖고 이제 헷갈리거든. 왜? 막 머리가 영어도 보지 막 그러면 어리라니까 그때 딱 하면 중간에 이런 거 툭 대놓으면.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거기 화살표에다가 현관펜. 디비던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신에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준다. 거기 현관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고예요. 스탁 디비던드, 주식 배당이나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의 경우는 인베스트의 넷에스 밸류에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이 없으니까, 에코티에 변동이 없으니까 회계처리할 게 있다 없다. 에코티에 변동이 없으면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에코티 메소드예요. 근데 그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3번은 리퀴데이팅 디비던드, 청산배당. 청산배당에는 건 뭐냐면 리테인드 어닝을 초과해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 청산배당이야. 그러니까 이익보다도 더 많은 거를
배당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가 줄어들까, 여러분? 커먼 스탁이 줄어들거나 APIC가 줄어들겠지. 이때는 참고로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때문에 P 투자에서 납입 자본 감소니까 거기 둘 다 된 표현이 뭐냐면 코스 메소드나 에쿼티 메소드나 모두 둘 다 모두 어떻게 한다? 이 경우는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줘라. 청산 배당인 경우는 커먼 스탁 APIC가 감소되니까 오케이. 근데 그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지만 와일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쏙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문제를 천천히 읽어드리고 할 테니까. 자, 위아스 회사는 몇 프로를 취득했답니까? 30%. 그러니까 형 3%에 이제 여러분들 알게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취득가가 얼마 취득했대요? 취득가가 거기 보팅 스탁, 의결권이니까 당연히 지분법 적용이 되겠지. 의결권 있고 30%니까. 그런데 30만 불에 취득했어요. 언제 취득했어요?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월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월화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그 P투자회사의 네데셋 밸류의 장부 가격은 지금 구입일 현재 얼마냐면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짜리 30% 얼마 주고 사면 될까? 30만 불 샀으니까 그냥 제대로 산 거죠. 100만 불짜리 30%니까 30만 불 그냥 산 거니까 큰 차이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캐링 어마운트 장부가는 똑같다. 뭐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페어밸류나 북밸류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P투자회사인 안 회사의 넷인컴 얼마나 보고 있어요? 밑줄 쳐야지. 밑줄. 10만 불을 넷인컴이 했고 배당금 얼마 지급했대요? 4만 불.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30만 불, 10만 불, 4만 불이 중요한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리고 지구법이 적용이 되는 건 찾았어요? 30%인데 보팅 라이트가 있다니까. 이거 프리펀 스탁이 아니니까 지구법이 적용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거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 뭐예요? 연말에, 기말에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기말에 인베스트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는 나중에 복습하고 거기 박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갖다 놓고 답을 구해봐라, 이게. 지금. 자, 1분만 드릴 테니까. 숫자 다 줬잖아. 3개 숫자 다 나왔죠? 예?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얼마다. 인컴 금액이 얼마다. 그걸 찾아보라. 숫자를 갖다 넣고, 연필 갖다 쓰든지 뭐 해서. 한번 해보라는 뜻이죠. 직접 해봐야 돼. 회계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손으로 해야 돼. 회계는 제가 하지만. 회계에 천재가 없는 거예요. 꼭 그리고 계산기 저기 하면서 꼭 해서 해보세요. 직접 해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답이야. 그게 문제예요. 가장 심플한 건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지분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만 하겠지. 그럼 지분법이 적용 안 되면 주로 어디서 나올까? 우리 어드밴스 문제가 그러면 인터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지. 인터 문제는 이렇게 나오질 않고 딱 보면 이 어떤 문제인지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저널 엔트리를 가서 보는 거예요. 저널 엔트리. 자, 취득시 보면 코스 메소드나 에쿼티 메소드나 둘 다 똑같겠죠. 인베스먼트 캐시 똑같아. 30만. 근데 순이익 보고시 코스 메소드는 이때 원가가 변동되나 안 되나요? 안 되니까 그냥 멍때리로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에쿼티 메소드는 순이익만큼 P투자에서의 에쿼티가 증가하니까 그만큼 인베스먼트 계정을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익이 10만이니까 10만에 30%니까 3만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인베스먼트. 그리고 그때 이익을 인식해야 돼. 이익. 거기 인베스먼트 인컴 형광펜. 그때 이익을 인식하고 오는구나. 자, 배당금을 받을 때는 코스메스는 이때
4만 곱하기 30%에서 12,000 나온 거예요. 4만 곱하기 30%. 오케이? 그때 인컴에 거기 형광표 디비전 인컴. 근데 우린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에쿼티 메소드는 그때 에쿼티가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뭘 해야 된다?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줘야 돼.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준다. 인베스트먼트 줄여주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때 에쿼티 메소드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에쿼티 메소드 사용하는데 배당을 받을 땐 수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맞겠다 하면 맞겠다 공표를 치면 틀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에쿼티 메소드의 가장 베이직한 컨셉이에요. 베이직한 컨셉. 그러면 이 장기가 가르친 게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풀어봤는데 다 여러분 직접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풀어보자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와일리 책을 끄집어내시는데 모듈 16을 가시면 모듈 16에 가시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모듈 16 인베스트먼트 찾았습니까? 책을 핀 분은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빨리 찾지. 몇 페이지입니까? 모듈 16에 가면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을 텐데요. 거기 보시면 46번을 찾아보실래요? 46. 모듈 16에 46번. 못 찾았어요? 모듈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네, 354쪽에 가면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거기 46번을 보세요. 46번. 354쪽이 됩니다. 거기 근처에 가시면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을 텐데요. 문제 46번. 46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반응이 안 좋은데요? 사정상 10분 쉬고